이제 본격적인 12P 분석을 이제 할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12P 분석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앞을 쳤다서 우리가 BEP,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데 뭐 BEP를 달성했네 못했네. 영화를 제작하는데 뭐 BEP 되려면 손님이 관객이 몇 명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서 이제 BEP 이런 말 쓰잖아요. 손익분기점. 걔는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빵이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 그것이 이제 BEP다라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의 변동 및 고정비를 포함한 총원가랑 같아지는 점, 그게 뭐예요? 영업이익 빵이 되는 거지. 수익하고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영업이익 빵이 되는 점이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냐? 총 공원이익하고 고정비가 같아지는 점. 왜냐면 공원이익이 매출 빼기 변동비니까. 고정비랑 같다는 얘기가, 이건 고정비가 저로 넘어가면은 매출 빼기 변동비 빼기 고정비는 0이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 대신에 0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영업이익 빵이 되는 그런 판매량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또 같은 말이죠.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이런 방법은 이제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니까 좋지 않다. 방정식, 이거는 이제 공식이 아니거든요. 해보면 알겠죠. 그럼 이제 방정식 방법과 공원이익 방법 썼는데 이거는 아예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건 공식이잖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옛날부터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과목도 국사, 사회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고, 뭐 수학 같은 것도 공식 나오면은 어떻게든 안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회계도 마찬가지죠. 공식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12P 분석 공식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 한 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모든 문제는 다 매출 빼기 변동비 빼기 고정비는 영업이익,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만 이제 손익분기점 할 때는 영업이익 여기 대신에 이제 빵을 넣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빵으로 하는 판매량 또는 매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손익분기점의 뜻이 이익이 빵, 영업이익이 빵이 되는 매출 또는 이제 판매량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매출과 변동비 고정비 합계 같아진다는 얘기가 영업이익이 이제 빵이 되는 이제 판매량 매출 아니겠냐. 이런 공식을 이용한 방법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 공식이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공식 외웁니까? 핵심을 모르면 공식을 외우는 건데 우리 핵심을 알잖아요. 매출, 변동비, 고정비, 영업이익 다 그렇게 하시면 다 풀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해보자. 단위당 판매 가격 나왔고, 단위당 변동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고정비 나왔고, 질문은 두 개였죠. BEP 판매량 해봐라, BEP 매출 해봐라. 그래서 둘 다 해봐라라고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 가르칠 때, 야,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 X를 넣어,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BEP 판매량을 X라고 놓고 먼저 풀어봅시다. 그 매출은 30X가 되겠죠. 매출 30X 그렇잖아요. BEP 판매량 달성하기 위한, BEP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의 X라고 놓고 판매 가격 30이니까 매출은 30X죠. 변동비는 얼마? 15X죠. 단위당 변동비가 15고 판매량이 X니까 15X가 되겠잖아요. 매출하고 변동비는 판매량의 공통이죠. X라고 하는 판매량 공통이고, 매출 변동, 그다음 고정비는 15,000. BEP니까 영업이익 대신에 빵을 넣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X 값 구하시면은 X가 1000개 나왔습니다. 확인. 1000개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 구했고, 이제 두 번째 BEP 매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BEP 판매량 구한 거 있죠? 그거를 해서 하는 방법. 야, BEP 판매량 지금 1000개 구했잖아. 그럼 거기다가 판매 단가 30을 때리면은 BEP 매출 아니겠냐 해서 3만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3만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첫 번째 방법 해도 되지만 근데 시험 문제는요, 둘 다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한 개만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BEP 판매량이 얼마냐, 또는 BEP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지 두 개를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이건 아까 방금 구한 게 있으니까 걔를 써먹었을 뿐이지, 사실상 시험은 만약에 BEP 매출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가 또 x를 넣는 것이지. 여기를 또 x를 넣는 것이지. 이번엔 BEP 매출 x라고 놓고 또 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가 x입니다. 뭐야 그게? BEP 매출이겠죠. 구하고자 하는 BEP 매출에 x를 넣고 다만 이제 변동비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손익분기점을 비롯해서 또 우리 12비 분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일정한 게 있죠. 첫 번째는 고정비 일정하다. 그래 고정비니까 일정하지. 또 하나가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또 일정할 수 있냐? 변동비율이 일정하다 이거냐. 변동비율이 일정하다. 아니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단위당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다. 변동비율 일정하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고정비 일정하다, 변동비 일정하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 x를 넣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변동비율이 15 나누기 30해서 변동비율이 50%네. 그걸 또 활용하자. BEP 매출이 x면은요 변동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변동비 0.5x겠죠. 그다음 고정비는 15,000 하고 BEP니까 손익분기점 대신에 0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x가 3만 원 나온다. 뭘 쓸지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방법 2번을 추천드린다. 왜냐면 시험은 둘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놈만 물어보기 때문에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 x를 넣고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 됐고요. 공원이익 방법 이런 거 필요 없지. 이거 다 공식을 이용한 방법인데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